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베베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느냐, 여러분과 저희는 투자자입니다. 투자자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봐서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2025년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2년에서 3년 전부터 저는 맨날 2025년이 우리나라에 큰 변혁이 오게 될 연도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는 통일이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사실 제가 또 우리나라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단 한 명도 그래 통일이 될 거야 라고 말했던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좀아 코인베베 진짜 너무 좀 별론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얘기라는 거죠. 이 통일이 말이죠. 왜냐? 적어도 여러분들이 살아 계실 동안은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뭐 굳이 25년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뭐 전쟁 나나? 전쟁 나서 뭐 흡수 통일 되는 건가? 진짜 근데 말이 안 되죠. 국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단 말이죠, 북한이랑은. 심지어 북한이 우리나라랑 지금 이 시기에 전쟁을 한다 해서 이득도 없어요. 옛날에는 이제 중국 원조라든지 뭐 소련이라든지 뒷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사실상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차라리 한국이랑 어떻게 싸바싸바 잘해가지고 지원 더 많이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길이에요, 북한 입장에서는.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전 절대 빨갱이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북한 통치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같이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어떤 특이한 상황이냐? 자연이 소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뭐 열심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라가 사라질 건데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원화를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나라가 약해지는데 뭐 원화 가치가 계속 지켜지겠느냐는 거죠. 그건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인 상황 측면에서도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인 걸 다들 아실 겁니다. 가계부채는 점점 더 많이 올라가고 국가부채도 점점 더 가속화를 붙이고 있는 단계죠. 자, 그런데 부동산은 또 이제 점진적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타겟점을 저는 평화 통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전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극소수 엘리트 특권층들이 우리나라의 통일을 유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면은 뭔 소리냐, 지금 북한이랑 뭐 통일에 대해서 어,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되게 긴장 상태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건. 눈에 보이는 거는 서로 싸우고 박 터지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윗대가리들, 우리를 이 양떼를 이끌어가는 그 엘리트 특권층들은 이미 서로 한패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시기부터 서로 짝짝꿍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어떤 얘기부터 해야 되냐? 일단은 프리메이슨에 대한 얘기부터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프리메이슨에 대한 이야기부터.
자, 나폴레옹의 비밀, 그는 프리메이슨이었다. 자, 나폴레옹 초상화의 비밀, 프리메이슨의 하이든 핸드. 그러니까 숨겨진 손이라는 겁니다. 자, 세계 역사를 수놓은 연예인, 유명인들 중 숨겨진 손이라는 특이한 포즈로 초상화를 그려서 자신의 모습을 후세에 남긴 이들이 있었다. 나폴레옹, 스탈린, 마르크스, 모차르트, 뭐 조지 워싱턴, 라파예트 뭐 이런 인사들이 실제로 자신의 초상화에서 한 손을 품속에 집어넣은 남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른바 나폴레옹 포즈라 불리는 이 특이한 자세는 일부 명사들의 단순한 버릇이라는 주장도 있고, 일각에선 비밀 결사 조직 프리메이슨의 수신호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사실 나폴레옹이 자신의 손을 셔츠에 넣은 채로 그림을 그린 것은 위궤양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고 뭐 난립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반박 의견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전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극소수의 특권층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심지어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음모론이다. 이건 너희가 이제 과대망상증이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좀 이상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이 소수의 특권층이 없다고 생각하면 뭔가 이상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뭔가 이상한 거 제가 나중에 찬찬히 방송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기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자, 자신이 프리메이슨에 속한 사람이란 것을 은밀히 전하는 일종의 수신호였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서프라이즈의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서프라이즈에 나왔다고 뭐 그게 다 전부 사실이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서프라이즈에 나오기 전부터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해왔었던 거예요, 여러분. 서프라이즈는 그거를 방영한 것일 뿐이고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교율을 다룬 책에서 프리메이슨 회원끼리에 나누는 비밀 수신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신호가 나폴레옹의 포즈와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품속에 손을 넣는 비밀 의식은 신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방한 행동.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손을 품속으로 넣으라고 해서 모세가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 때문에 이제 손이 새하얗게 변했었던 내용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그래서 그거를 이 사람들은 차용해가지고, 야, 우리도 비밀 결사다. 우리는 우리 프리메이슨을 위해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차용을 해가지고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는 프리메이슨을 위해서 움직인다 이러면서 이렇게 품속에 넣는 모습을 자기들끼리는 사인을 한 거예요. 난 너희 편이야. 우리 편이야. 우리는 하나야. 사실 적처럼 보이지만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메시지를 주고 받았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도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겠죠. 이 사람들 대해서 프리메이슨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후손들도 프리메이슨이 들어가지겠죠. 뭐 프리메이슨 하고 싶은, 그리고 또 초엘리트층들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먼저 해놓는 이유는 뭐냐. 제가 이후에 보여드릴 내용이 상당히 좀 충격이 될 수도 있어요. 모르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일단 뭐 이거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멈추시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밑으로 잠깐 내려드리고, 자, 멈춘 다음에 글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읽어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트 안에 오른손 김일성 따라하기 하면서 이 김정은 돼지가 김일성 돼지를 따라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손을 이렇게 놓고 있죠. 자, 안타깝기도 하고, 이렇게 북한 내용을 보면은 저는 약간 좀 슬퍼요. 왜냐면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되게 빨갱이인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북한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같이 나고 자란 어떤 같은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최고위층, 극소수 엘리트층들이 그냥 갈라놨을 뿐이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란 얘기죠. 제 말은. 그래서 좀 서글픈 거죠.
이런 돼지들 때문에 또는 그 위에 있는 초극상위에 있는 엘리트층들 때문에 우린 서로 죽이고 싸우고 미워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김정은은 코트 단추 사이로 손 찔러 넣기를 자주 합니다. 원래 2013년도 기사예요. 네. 계속 합니다. 얜 손 넣은 거 아닙니다. 그냥 주먹 쥐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맨날 보여주느냐? 난 너희 편이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난 명령받고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상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도 여기에 손을 넣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극존칭을 했나요?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손을 넣습니다. 자, 전 절대 윤석열 대통령도 프리메이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 손을 넣더라 그 얘기죠. 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절대 윤석열 대통령이 프리메이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비하 의도도 없고요. 그냥 얘기 드리는 것뿐이에요. 손을 넣었구나. 많이 추우셨나 보다. 아니 뭐 위궤양이 있으신가?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뭔가 이상하다. 그쵸? 이상하긴 해. 뭐냐면 이거는 사진 포즈를 취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오는 동안에 갑자기 찍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은 멈췄다가 가야지 찍히는 사진의 내용입니다. 이런 건 잠깐 멈췄다가 갈 길 간 거죠. 포즈는 이렇게 하고. 신기하다, 그죠? 신기할 뿐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튼 넘어가고,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극소수의 초엘리트층들은 각자 이야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뒤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된다면은 뭐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라든지 중국과 일본의 관계라든지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뭐 이스라엘 뭐 또 하마스 뭐 얘기 많아요. 그것들도 다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냐, 뭐 극소수의 엘리트층들이 주도를 한 거냐. 미안하지만 그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연극판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국제 정세라든지 국제 사회의 어떤 뭐 물고 물리는 관계들 같은 게 여러분들을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우린 예를 들면 한국은 중국을 미워하고 일본을 미워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하면서 막 이렇게 국민에 있는 정서들을 막 이끌어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노제팬 진짜 말도 안 되는 머리 빈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들 같은 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것 같겠지만은 유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을 그리고 생각조차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요. 뭐 한마디 이제 첨언하자면은 노제팬 운동이 굉장히 불었을 때 제가 여자친구가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가 제가 이제 뭐 그냥 옷이나 뭐 그런 걸 좀 사고 싶어가지고 그 일본의 브랜드 쪽에 가서 옷을 사려고 했더니 유니클로 옷을 사려고 했더니 갑자기 그거 일본 거잖아 하면서 막 약간 꺼려하고 그렇게 거기서 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아니 그런 거를 굳이 따를 필요는 없다. 음? 애국심이라는 것도 사실은 국가가 주입한 어떤 사상일 뿐이지 우리가 그걸 강제로 남들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누가 날 째려보든 어쩌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서 보면은 여러분들도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때 왜 그랬을까? 왜냐면 국가들 간의 수교라는 게 뭐 우리가 노제팬 한다고 해서 나라 간의 그 수출입이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 중국과 미국의 어떤 무역 전쟁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무역 전쟁이다, 뭐 관세 높이겠다 난리를 쳤지만 결론은 계속 수교합니다. 지금도 뭐 중국이랑 싸우는 미국의 모습, 바이든의 스탠스, 뭐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어쩌니 저쩌니 얘기는 합니다. 그리고 중국 때리기를 얘기를 해요. 실제로 중국도 때려요. 하지만 이 같은 지구촌에 사는 이상 중국에 있는 자원이 또 필요하게 될 것이고 또 미국에서 오는 선진 문물도 또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중국 또한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잠깐 치러지는 연극판인 거다. 그 밑에 있는 국민들을 이래저래 움직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는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 빅테크 공룡 vs 뭐 시중은행의 뭐 vs 아니냐, 합종 연행을 하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보여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뉴스 자체가 21년도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CBDC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은이 CBDC 모의 실험에 본격 착수한다. 한은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 모의 실험은 CBDC를 당장 상용화하기보다는 가상 환경에서 CBDC 제조에서 대금 결제까지 실험을 해보는 성격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느니 모의 실험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려고 전제한 것이 아니라면서 재차 선까지 그었다. 그러니까 발행 안 할 거야. 발행 안 한다니까? 이거 예행 연습이야. 발행 안 해?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말은 구라라는 거죠. 왜냐면 CBDC까지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연습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대비를 하게 되잖아요. 이미 이 시기부터 대비하는 것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정부에서 얘기한다고 그게 다 맞는 말이냐? 오히려 저는 정보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은 더 많이 걸러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모의 실험은 연구 차원이고 CBDC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CBDC 발행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이창용 씨가 비교적 최근에 얘기한 겁니다. 2022년 10월에는 또 말이 바뀝니다. 자, 미국, 유럽 수년 내 CBDC 도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CBDC를 우린 선제 도입까지는 안 하고 주요국이 도입을 하면은 즉시 대응하겠다. 자,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수년 내에 CBDC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인데 그때는 우리도 CBDC를 도입을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CBDC를 법적, 기술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근데 하느니 치고 나가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다. 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말이 교묘하게 바뀝니다. 교묘하게. 그래서 미국, 유럽 등이 국제적으로 도입하면 여기에 대응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략이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는 부총재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하는 것은 미래통화 인프라 구축의 첫걸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CBDC 디지털 화폐 활용성 테스트 추진을 발표를 하고 미래 금융 디지털 인프라를 준비하는 이거 너무 가깝다 그쵸? 네. 유 부총재는 이날 하는 별관 2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미래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험 공동 추진 기자 설명회에서 이제 하느는 테스트가 당초 목표한 바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강원 등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인 CBDC 활용성 테스트는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인 CBDC는
가게, 기업 등 일반 경제 주체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범용 CBDC와 금융기관 간 자금 거래 및 최종 결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용 CBDC로 나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구축의 계획을 밝힌 것이 처음이다. 뭐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간에 좀 잘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른쪽 부분을 좀 잘라가지고, 근데 이게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은성수 씨는 또 옛날에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자, 가상자산은 보호 못한다. 뭐 거래소는 전부 폐쇄될 수도 있다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던 금융위원회입니다. 자, 근데 이거 은성수 개인의 의견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아니라고 전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은성수 씨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여튼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보세요. 금융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행령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자, 뭐냐? 가상자산을 제도권 수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용자들의 예치금은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자. 이거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여러분들조차도 가상자산이 제도권 수용이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거래소가 은행이 되고 은행이 거래소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행이 가상자산을 관리하게 될 거라니까요. 무서운 얘기죠. 자, 이번 시행령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거를 정의를 합니다. CBDC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를 해버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상자산은 자산의 한 형태로 추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좀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NFT 투자는 저는 항상 말립니다. 그리고 게임 관련 가상자산은 저는 아직까지 사본 적도 없어요. 옛날에 그 엑시 인피니티 업비트에 처음 이렇게 상장됐을 때 호기심에 올라갈까 싶어서 한 10만원 정도 샀던 거? 얼마 안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 잠깐 샀다가 팔았던 거 말고는 산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일단 게임 관련 토큰은 게임 자체가 재밌어야지 어느 정도 가치가 유지가 되든지 올라가든지 할 거라 생각하는데, 게임성이 있는 게임 토큰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뭐 이거 하면 돈 벌더라 라는 얘기에 카더라나 뭐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잠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이는데, 적어도 게임성이 확인됐을 때 게임 토큰을 사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지 않는다. 그리고 NFT는 NFT의 미래 가능성은 실물 자산을 NFT화해서 내 거다 하는 소유 증명의 어떤 한 형태가 NFT의 미래지, 뭐 NFT 예술품 이런 거는 저는 약간 신용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정부가 하는 말 또는 정보기관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절대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 해안포 개방 때문에 긴장 고조. 그래서 인천시는 안보 사태의 긴급 점검을 뭐 하고 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전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2009년도에 벌써 25년에 한반도가 통일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뭔 얘기를 했냐? 누가 얘기를 했냐? 미국 국가정보위원회에서 분석을 했다는 거죠. 일명 NIC, 글로벌 25년의 글로벌 시나리오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합니다. 자, 남북한 단일 국가는 아닐지라도 어떤 형태로든 남북이 연합하게 될 것이다. 새롭게 통일된 한반도는 재건에 드는 엄청난 비용으로 재정적 부담에 시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1991년 이후 걸었던 길과 비슷한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이렇다고 해서 바로 뭐 이걸 보고 네가 통일된다고 얘기한 거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이거지만은 아까 얘기 들었던 우리나라는 지금 자연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맨날 출산율 나올 때마다 얘기 난리 부르스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구는 점점 소멸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계속 소멸 중이에요. 근데 이 소멸하는 인구를 그냥 놔둘 거냐는 거죠. 뭐 안 놔둔다 칩시다. 그럼 사람을 어디서 들일 건데요? 다 외국인 들여와가지고 우리나라 인구 다 채울까요? 그게 한국인가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칼럼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12년도 기사입니다. 2025년에는 연맹 형태가 될 것이다. 2020년을 통일의 원년으로 보겠다 하는데 전 이거는 얘기를 드리기 좀 그런데, 2025년에는 연맹, 그러니까 연방제 통이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2025년이면 몇 년 안 남았다. 심지어 지금 12월이다. 내년이 24년이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뭐 통일이 된다면 어떤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23년 말인데 12월인데 곧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북한이랑 우리나라의 관계는 점점 파국으로 치닫는 것 같은데 말이 되냐 할 수 있겠지만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대중의 의견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이 극소수의 소수 엘리트층들은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2025년 한반도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 2008년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단일국이 되던지 아니면 느슨한 연방 형태로 통일될 것이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아까 그 막 보여드렸던 거 있죠? 이 얘기를 몇 번 뉴스가 나왔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연방제 통일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연방제 통일. 근데 뭐 사실 실상 어떻게 통일이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긴 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살아있을 땐 무조건 통일된다. 통일이 안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이거는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세계 질서 준비하겠다는 문재인의 얘기인데 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진 않아요. 좀 싫어하는 편이죠. 근데 뭐 여튼 새로운 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를 나중에는 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고 싶었던 내용은 전 세계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만간 정말 아주 엄청난 급변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24년에서 26년 사이 말입니다. 24년에서 26년 사이에 이때까지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대한민국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사실 좀 설레기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가상자산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마이너스가 몇십 %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투자자기 때문에 미래 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죠. 극소수 엘리트층들은 가상자산 시장으로 자본을 유입시키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우리는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야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해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저도 삶이 너무 바빴어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이전에 다녔던 직장들도 그렇고 벌이가 그렇게 시원찮았거든요. 몸은 축나는데 벌이는 시원찮고, 돈을 일단 많이 벌어야지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금은 그래도 투자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직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벌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직장은 조금 풀렸는데 집안에도 좀 문제가 좀 많았어요.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리지 못할 만한 문제도 좀 많았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잘 되려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인생 참 힘들다. 근데 얼마나 잘 되게 하려고 이렇게 칠까? 인생 만사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시면은 분명히 좋은 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 좋다면은 약간의 경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튼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실 수 있기를 기원하고요.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옳은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원하고요. 항상 복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인베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